그러한 개념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과거의 데이터나 과거의 요소들을 평가에 넣는다, 수학 분석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오면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강점, 기업 내부 역량에 의해 기업에게 유리한 상황을 강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점은 기업 내부의 원인에 의해 기업에게 불리한 상황을 약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요인 중에서 기회와 위기, 보시면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유리한 상황, 그다음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기업에게 불리한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네 가지 세부 요인 중에서 강점과 약점은 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고, 그다음에 기회와 위기는 기업 외부에서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수학 분석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1절의 핵심 개념 OX 퀴즈입니다. 1번, 마이클 포터의 5세력 모형에서 의미하는 5개의 경쟁 세력은 전통적 경쟁자, 신규 시장 진입자, 그다음에 대체제, 고객, 제품이다. 보시면 조금 이제 용어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앞에 네 가지는 좀 고려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제품은 아니었죠. 제품. 그래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존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각 경쟁자들 간에, 기존의 경쟁자들 간의 그런 요소들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구축해 놓은 시장에 새롭게 경쟁자가 얼만큼 쉽게 투입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한 위협들. 그다음에 대체제. 그다음에 고객. 고객이라고 하면은 구매자. 고객이, 즉 구매자가 얼마만큼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품이 아니고 공급자. 판매자가 얼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따라와 줘야겠죠. 그래서 제품이 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2번, 수학 분석은 내부 요인은 고려하지만 외부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내부 요인뿐만 아니고 외부 요인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내부 요인에 해당하는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외부 요인에 해당하는 기회와 위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수학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수학 분석에서는 과거의 내용은 평가 항목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과거의 내용은 배제하고 현재의 데이터, 현재의 내용을 가지고 수립을 한다. 경영 전략을 그렇게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성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절의 핵심 개념 OX 퀴즈였어요. 그 다음에 2절 유통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실행입니다. 그래서 1절은 약간 좀 개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2절부터는 조금 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경영 전략은 이렇게 네 가지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시장 침투, 시장 개발, 그 다음에 제품 개발, 다각화 전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침투 전략은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경쟁하던 곳에서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새롭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 개발 전략은요,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이에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제품은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품 개발 전략은요, 기존 시장에 새로운 제품으로, 그죠? 그래서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헷갈리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죠. 말 그대로 시장 개발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한다. 제품 개발은 새로운 제품을 발굴한다.
그다음에 다각화, 새로운 시장에 신제품으로 진입하는 경우다. 그죠? 새로운 시장에 신제품으로 진입하는 경우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조금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지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인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둘 다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사업부 수준의 경영 전략입니다. 아까는 이제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이었고요. 사업부 수준은 조금 더 기업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각 사업부가 있겠죠. 사업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영업을 전담하는 사업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전담하는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사관리, 그 다음에 정보기술, 그 다음에 총무를 전담하는 사업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업부 단계에서의 경영 전략.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와닿는 그런 전략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쟁 우위 전략 중에서도 원가 우위 전략, 그다음에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원가 우위 전략은 동일한 제품을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전략이 되겠고, 그다음에 차별화는 다른 회사보다 더 나은 우수한 품질로 시장을 점유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중화는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쟁 우위와 경쟁 전략인데요. 먼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BCG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BCG라고 하는 전략에서 일단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기업의 현금 흐름과 깊은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성장 사업에 이제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고, 본인들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시장 성장률도 평균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급속한 성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많은 자금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요. 동시에 경쟁 우위가 있어가지고 많은 수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젖소라는 건데, 자사의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은 시장 성장률이 낮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미 과거의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시장을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확률은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다음 물음표,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은 시장 성장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죠?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시장 점유율은 현재는 낮지만 계속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유율까지 높아질지는 약간 아직은 의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개에 비유할 수 있는데, 사양산업을 개 모형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낮고 시장 성장률도 낮은 경우를 이제 개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성장률이 낮아서 기회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불필요하고 시장 점유율도 낮아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단위를 개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평가하는 그 방법인데, BCG 기법은 바람직한 사업의 이동 방향으로 물음표부터 출발을 해서 별, 현금 젖소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자금의 흐름 구도는 현금 젖소부터 해서 별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BCG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와 재무적인 현금 흐름에 의한 평가만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다양성, 회사마다 다른 어떤 특징을 이 네 가지 모형에 의존해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맥킨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인데, 맥킨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BCG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 성장률, 그 다음에 점유율 외에 더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한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맥킨지 모형에서는 산업 매력도와 경쟁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차원을 이용해서 개별 사업부를 평가하지만 각 차원의 평가와 관련해서 더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BCG 모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의 수립인데, 일단 아까랑 조금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침투 전략부터 해가지고 제품 개발 전략까지 보시면은 뭐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을 가지고 조금 품질 개선을 통해 전략적으로 이제 대응하고자 하는 방식, 시장 침투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제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장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할 수 있는 시장 개발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신제품, 기존 시장에서 신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품 개발 전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후방, 전방, 수평적 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통합은 마케팅 경로상의 공급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방 통합은 유통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수평적 통합은요, 동일한 마케팅 경로상의 일부 경쟁자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후방이나 전방 통합을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공급 시스템, 이쪽은 유통 시스템의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급자부터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유통업자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이제 중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후방 통합은 이 경로상에서 공급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앞단계의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유통 기능의 흐름에서 후방 기능 흐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방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뒷단계에 있는 주체가 앞단계를 조금 더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전방 통합은 이쪽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통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더 강화하는 형태를 이제 전방 통합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각화 성장,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외부에서 기회를 발견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나 산업 외부의 기회가 우수한 경우에 유용하다. 그래서 형태는 집중적 다각화부터 해서 수평적, 복합적 다각화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집중적 다각화는 현재 제품 계열의 기술이나 마케팅에서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신제품을 추가해 가지고 고객한테 호소하는 성장 전략이다. 그러니까 유사하거나 동종의 제품, 거기에 이제 약간 조금 추가해 가지고 신제품을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한테 호소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이다. 그다음에 수평적 다각화는요, 무관한 관련이 없는 신제품으로 현재 고객한테 호소하는 성장 전략이고요. 복합적은 현재 기술, 그다음에 시장, 제품과 관련이 없는 신제품을 추가해서 새로운 고객한테 호소하는 전략이다.